세 번째 시간입니다. 디지털 자산 시간인데요. 김영석 자문위원과 함께 해보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최근 업비트가 그 투자자 예치금 수수료를 운용 수익으로 책정해서 문제가 됐었죠. 예, 이후 뭐 어떤 조치들이 나왔나요? 이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의 예치금을 가지고 수많은 논란에 지금 현재 좀 많이 휩싸여 있는 모습이에요. 네. 특히 이 투자자 예치금으로 인한 이 은행 이자 수익, 이걸 업비트에서는 자체적인 수익으로 이 회계 처리를 했다라고 알려진 이후에 이 논란이 거세지자 두나무 측은 이 예치금 수익을 가지고 이 청년 지원 사업에 쓰겠다. 그래서 그 청년 지원 사업의 이름이 넥스트 스태퍼즈라는 이름으로 이 지원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어요.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루나 토큰 사태가 또 터지게 되고 이 루나 토큰의 주된 또 피해자들이 반대로 또 청년들이거든요. 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K뱅크가 업비트로부터 들어온 투자자 예치금을 가지고 또 대출을 해줬다. 대출을 하는데 그 금액을 썼다라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굉장히 큰 지금 이슈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업비트의 조치는 어떤가요? 일단 이 루나 토큰의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허술한 대응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이 루나 토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추락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이 1사토시 BTC 마켓에서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게 1사토시입니다. 이 소수점 8번째 자리까지 가격이 내려왔다라는 건데 1사토시 정도까지 내려오고 나서도 상장 폐지를 발표한 다음에 오늘이죠. 20일까지 거래를 또 지원을 한다. 계속해서 거래를 지원했어요. 이 투자자들이 반발이 일어난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뭐 한 10, 20 사토시 정도의 루나 토큰을 구매했던 사람들이 아니 왜 이게 1사토시까지 떨어지는데 거래를 계속 지원을 해서 괜히 사람들 기대를 하게 만드냐. 업비트 차원에서 20일까지 또 거래를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반등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 또 그에 맞춰서 또 가두리라고 해가지고 입금과 출금을 또 막아버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심어줘 놓고서는 왜 1사토시까지 추락을 하게 만드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이에 대해서 업비트 측은 상장 폐지를 하더라도 이 코인을 매도해야 되는 사람은 또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20일까지 거래를 지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라는 명분과는 조금 다르게 그 가격에서 계속해서 또 구매를 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. 그렇다면 그 루나는 엄청난 대폭락을 했지만 그 거래소인 업비트, 뭐 비썸드 거래소들은 오히려 돈을 벌었죠. 거래 수수료로.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은행들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.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이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협약을 맺고 이 실명 계좌를 지원한 은행들 같은 경우에 약 한 500억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해요. 이 예치금으로 인한 그 수익만.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 수수료로 벌어들인 돈이 또 더 많겠죠. 일단은 루나로 인해서 업비트가 이번에 벌어들인 금액이 약 1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좀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것 같아요. 투자자들 이제 손해 보신 분들도 많은데 거래소는 또 반대로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낸 상황이라서 루나 코인의 경우에는 이번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하락을 불러온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루나 코인이 폭락하면서 덩달아 시장도 충격이 많이 가해지고 있는데요. 업비트는 이 상장 폐지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십니까? 우선은 이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의견이 좀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. 바이낸스도 상장 폐지를 번복한 마당에 업비트도 어쩌면 상장 폐지를 번복을 하고 이 루나 재단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업비트 같은 경우엔 최근 이런 또 발표를 했습니다. 이 루나 재단에서 뭐 하드포크를 하고 새로 찍어낸 코인을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드포크된 코인에 대해서 에어드랍을 지원하지 않는다. 그리고 상장 폐지는 그대로 단행이 될 것이다 하고 20일 기준으로 우선 상장 폐지가 됐죠. 지금 거래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.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상패 규정이 분명히 있지 않나요? 거래소들마다? 있죠. 그럼 규정대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요? 규정대로만 또 하면 되는데 일단은 이 거래소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상장 폐지 혹은 상장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
사실 이 기준이라는 게 혹은 규정이라는 게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, 코에 걸면 코걸이 수준의 그런 것입니다. 그게 규정이라는 게 그래서는 안 될 텐데 명문화가 돼 있어야 되고 명확한 기준점이지 그게 왜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죠? 이게? 그러니까 사실 이 기준이라는 게 가만 잘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기준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. 최초 가격에서 혹은 특정 가격에서 15% 이상 하락을 했을 경우에 상장 폐지 대상이 된다. 혹은 뭐 50% 이상 가격이 하락을 한 경우에.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점으로부터 수백 배, 수천 배가 상승을 한 코인이죠. 다만 이 최고점 8천만 원 가량에서 현재 가격 약 3,850만 원 정도까지는 무려 50% 이상이 하락을 했습니다. 비트코인을 상장 폐지를 시킬 수는 없겠죠. 업비트가. 이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이 가상자산 거래소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런 기준들, 메이저 코인에 대한 기준과 일반 알트코인에 대한 기준들에 대한 그런 어떤 뭐 자체 규정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. 결국 규정이 잘못됐다는 얘기거든. 뭐 사실은 그렇죠. 예, 모호하게 그렇게 추상적으로 조항을 만들다 보니까 유권 해석들이 다 다르고 예. 그러다 보니까 불만들이 생기는 부분들인데 그것도 규정을 명백하게 규정을 해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참여자들이 불만이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이 뭐 듭니다. 자체적으로 또 발표하는 그런 규정들은 뭐 나름대로 명백하게 작성을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시시각각 상황에 따라서 거래소 차원에서 대응하는 대처 방식이 너무 또 좀 유동적이라는 게 그런 것 또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업비트뿐만 아니라 빗썸에서도 루나에 관한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. 왜 업비트에 비해 수천 배 이상 시세가 차이가 나는지도 궁금합니다. 우선 이 빗썸의 시세하고 업비트의 시세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났었죠. 네. 업비트에서는 이 가격이 1사토시 약 0.3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와중에도 빗썸에서는 뭐 약 1,000원, 1,100원 이런 수준의 가격으로 또 많이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. 다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거래소들 간의 입금과 출금이 자유롭지 못하게 지갑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코인이라고 그 시점에는 다른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가격이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. 가상자산 거래소에 은행들도 예치금 수익으로 짭짤한 수수료 수익을 벌었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요? 일단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로 빗썸과 업비트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겠죠. 빗썸과 업비트에 이 협약이 된 은행들, 업비트의 K뱅크 그리고 빗썸의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추산된 금액이 이 두 거래소만 약 350억에서 400억 정도 될 것으로 추산이 또 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실명 계좌만 내주어도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. 전문위원님은 지난번 가상자산 거래소에 관해서 일반 투자자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.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네요. 일단은 일반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쉽게 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. 일단은 이 거래소 차원에서는 투자자들보다 훨씬 유리한 면이 있죠. 이 투자자들이 어디에 투자를 했고 특히 어떤 코인이 뭐 급격하게 반응을 얻고 있는지 혹은 어떤 코인이 이슈가 있는지 아무래도 이런 정보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발빠르게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다만 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도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. 근데 거래소 입장에서 투자자가 만약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. 돈을 벌고 이 금액을 인출을 하게 된다. 그럼 이 거래소 안에서 움직이는 자금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차원에서도 그 방향성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. 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. 그 두 번째로 거래소 차원에서도 지금 뭐 특정 거래소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거래소 차원에서도 투자자가 예치한 금액이 이런 뭐 자금들이 많이 탐이 날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차원에서 움직이는 어떤 그 뭐 코인의 뭐 시세 유동성이라든지 이 방향성을 토대로 투자자가 많이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그렇다면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가상자산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어떤가요? 일단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뭐 우스갯소리로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는 얘기도 네. 많이 나오고 있죠.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바는 그래도 메이저 코인을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. 일단 이 메이저 코인 같은 경우에는 특정 거래소가 이 거래소의 파워 자체로 영향을 미치기가 좀 많이 어려운 정도의 시가총액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알트코인 중에서도 정말 이 플랫폼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플랫폼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정말 스캠이 아니다 하는 경우에는 투자를 하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본인이 투자하려는 이 코인에 대해서 충분한 공부가 있어야 되겠고 그 정도의 어느 정도 확신은 또 있어야겠죠. 일반적으로 그 거래소는 이제 심판의 개념인데 심판은 말 그대로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거든요. 그렇죠. 대표적으로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소의 양대 산맥이 비싼과 업비트인데 이들 마청들에 대한 업계의 시각과 이미지는 어떤가요? 일단은 이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거래소 혹은 가상자산 블록체인 업계의 어떤 뭐 큰형님 정도의 이미지가 있죠. 일단 업비트 같은 경우에 이 시장에서의 차지하고 있는 어떤 이해관계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. 특히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좀 많이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다만 반대로 이 업비트는 특히 이 정부의 어떤 기조라든지 특근법 등의 어떤 규제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충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. 다만 이 업비트가 이 정도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루나 사태 같은 이러한 이슈들이 한 번씩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반대로 이 타격도 좀 많이 입는 모습입니다. 네. 이 반대로 빗썸 같은 경우에도 빗썸이 최초에는 그래도 한때 1위도 차지를 했었던 거래소이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거래소의 운영이라든지 관리가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자꾸 생겨요. 일단 스캠성 코인들도 너무 많이 상장이 되어 있고 또 다른 거래소들과의 관계도 어떤지 약간 좀 정황이 보이는 문제도 있고요. 특히나 빗썸 같은 경우에는 이 유의 종목 지정을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닌가 요즘. 또 유의 종목이 지정이 됐는데 지정된 코인이 뭐 급격하게 또 상승을 하게 되면 반대로 그런 상승된 가격에서 물리게 되는 투자자들도 많다라는 얘기예요.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목적성을 가지고 방치를 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사실상 뭐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지전능한 힘을 기대하는 건 사실 욕심일 것이고 예. 모든 뭐 피해 책임 거래소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. 예.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뭐 루나가 대폭락을 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의 피해들이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래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간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 차원에서 좀 그 금융 시스템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되는데. 우선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 네. 굉장히 많은 또 피해자가 발생을 한 사건이죠. 네. 이런 사건에서 거래소는 반대로 돈을 벌었다. 그리고 문제가 발생을 했음을 인지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래를 지원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약간 좀 모럴 해저드적인 측면이 보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.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. 네. 다만 이 문제를 앞으로 또 어떻게 좀 풀어 나가느냐, 그리고 앞으로 이런 루나 사태와 비슷한 사기 사건은 앞으로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반대로 이 거래소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예방을 할 것이냐,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거래소 운영에 있어서 충분한 쟁점 사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오늘도 가상자산 시장 네.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.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